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여기 행사장 나왔는데 오늘 히트테크데이예요. 히트테크데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열 관리에 관련된 거, 배터리 열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안에 뭐 열선, 히터, 나노필름 해가지고서는 우리 썬팅하고 틴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인데 한 3가지 기술 정도를 오늘 선보였어요. 그래서 아직 적용되지는 않은 미래 기술인데 요거 이게 촬영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압률인데 여기 보면 자글자글 막 이렇게 가는 게 찍히는지 모르겠네. 요게 우리나라에 파는 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쉬운 지역에 파는 현대차에는 적용이 됐었던 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팔고 있는 차에도 랜드로버라든가 벤츠 S클래스라든가 이런 고가의 차들은 이런 앞유리에 지글지글 거리는 열선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요게 낮에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눈에 좀 거슬리기도 하고 밤에 운전할 때는 앞차 헤드라이트 불빛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금속선이기 때문에 좀 난반사 같이 돼서 좀 피곤해지죠, 눈이. 그래서 열선 안 넣고 여기에다가 열이 나는 필름을 유리와 유리 사이에 넣는 기술입니다. 투명한 필름에다가 뭔가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통해주면은 유리 자체에서 열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유리에다가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해놓는 건데 따뜻해요. 온도가 57.1도. 유리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은 성해가 다 제거가 되고 뭐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비 올 때도 유리가 뜨거워지면은 물방울 이렇게 맺혀가지고 나가는 게 좀 더 원활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쓸모있는 미래 기술인데 이게 12V로 하면은 효율이 좀 떨어진대요. 보통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품들이 12V로 지금은 구동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48V로 구동이 돼서 좀 더 효율이 좋게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적용이 돼요? 저희가 정확한 시점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멀지 않은 미래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볼 수 있나요? 네, 죽기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수년 안에 볼 수 있다. 수년. 그러면 아시겠죠, 이제 의미는 00년이 아니고 0년 안에 볼 수 있다는 거네요. 1년에서 9년 후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차의 후속 모델 정도에는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후속 모델이 보통 뭐 한 5, 6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앞유리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가격이 걱정입니다. 앞유리 깨져가지고 교체할 때 막 4,500만 원 들고 막 이러는 상황까지는 안 가겠죠? 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장사하는 자동차 업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48V로 구동되는 약간 고급 기술인데 고급 차에서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다 안 맞다? 특정 차종을 고려하기보다는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SUV 이상 투싼이나 포티지급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차종이 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CSUV 아래급은 적용이 안 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 차종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발표할 생각이고 우선적으로 좀 적용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차종들부터를 하고 후에는 이제 뭐 전 차종, 호환기나 이런 나라에 파는 차종들이 저희가 대형 차들만 파는 거 아니고 수용 차들도 다 팔기 때문에 전 차종에 적용하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8V 기술이다 보니까 48V가 다른 걸로 구동되는 차랑 연관돼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 차거나 아니면은 전기차거나 요런 데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연기관 12V 쓰는데도 승합을 해가지고 쓰는 기술이고 뭐 이렇습니까? 12V 차량에서도 승합을 해서 쓸 수도 있지만 12V 용으로도 좀 개발이 되어 있고 좀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12V도 충분한 열차단 성능과 충분한 재상 성능이 있기 때문에 12V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48V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미디어 트레이닝 이런 거 잘 돼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웬만하면 보통 이렇게 흘리시는데 안 흘리시네. 며칠 동안 트레이닝 받으셨습니까? 띠리링 요거는 복사열이에요. 복사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난로가 2가지로 이 공간을 데우는 거예요. 공기가 난로 근처로 가면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쫙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대류를 하면서 공간 전체가 따뜻해지는 게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난로에 가까이 대면은 손에 온기가 느껴지는 거. 요게 복사열입니다. 열이 있는 거는 언제나 복사열을 방출을 해요. 열선 시트는 열이 나는데 몸이 붙어 있어서 몸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요거는 떨어져 있는데도 손을 딱 대면은 따끈따끈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뭐 공기가 이렇게 여기 지나가다가 좀 데워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도 복사열을 이용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제품에 나간 게 있는데 딱 앉으면은 여기를 데우는 거예요. 여기를 한 100도까지 데운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이게 무릎이 전부 이렇게 시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릎을 약간 복사열로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무릎을 이제 복사열로 약간 데워주고 여기도 이제 복사열로 데워주고 여기 센터 콘솔의 이쪽도
이것도 복사열로 이렇게 데워주는 복사열 필름을 여기저기 이렇게 넣어서 에어컨 송풍구에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데워주는 거 외에도 복사열로 차의 난방을 좀 더 쾌적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 연구원 분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자, 요 복사열 시스템을 개발을 함께 해주신 이 연구원 분한테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양산차에 적용된 거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년 내에 보실 수 있습니다. 멀지 무릎- 않은 미래. 무릎 하는 거는 이미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적용된 차들이 있잖아요. 네. 무릎 외에 이제 뭐 네. 바닥을 전체적으로 뭐 네. 깐다든가 도어 트림에 깐다든가 이런 기술들이 이제 더해지는 건데 바닥 전체 깐 차도 수년 내에 나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컨셉카 중에 이제 네오룬이라고 보셨을 텐데요. 제네시스 네오룬. 그 컨셉카 발표할 때부터 뭐 네. 온돌 시스템을 바닥에 깔고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차에 적용되어 있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아, 그럼 컨셉카만 그런 게 아니고 GV90 나올 때 양산차에 온돌 시스템 깔린다라고 보면 돼요? 차종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양산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이고 곧 네.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네시스 GV90이다 아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안 흘리시네. 아, 이거 조금씩 이렇게 흘리실 줄 알았는데 큰일 납니다. GV90인 걸로 우리는 그거 알고. GV90 몇 년도에 나옵니까? 보안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곧 나옵니다. 25년도 양산으로 전해 들은 건 있는데 온돌로 바닥에 전체 깔려 있는 거랑 도어 트림 쪽에 깔려 있는 거랑 도어 트림 쪽이 먼저 나오고 여긴 나중에 나오고 뭐 요런 순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나오려면 한꺼번에 나와야 충분한 쾌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열선 시트에도 열을 내는 거잖아요. 도어 쪽 여기도 열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열을 내는 거랑 열선 시트에 열을 내는 거랑 무슨 성질이 달라요? 우리가 발열하는 이미지 사실은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은 가장 정확하겠지만 시트 열선 같은 경우는 와이어 타입으로 해가지고 구리 열선이 지금 들어가 네. 있고요. 그런데 저희 그 복사열 오모 같은 경우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격을 시켜서 복사 형태로 열을 방출해서 따뜻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서는 이런 선 형태보다는 면 형태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충분히 따뜻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야지 복사열의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 팔걸이 같은 데도 이렇게 적용하면은 복사의 효과도 보고 팔도 따뜻해지고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복사열에 한해서는 이런 면으로 가져가고 전도에 관해서는 이제 선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료비 측면이 있겠죠. 아, 이게 더 비싸요? 맞습니다. 조금 더 고급 기술이다. 아, 그래서 제네시스 GV90부터 들어가는군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안 흘리시네. 아, 이 정도면은 좀 하나 흘리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요 필름이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데워지는 거죠. 요 까만색. 넓적한 면으로 데워지기 때문에 복사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원적외선만 만들어내고 뭐 주파수가 어쩌고 이 영역까지는 아니죠.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으로 복사열을 방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손을 대는 것과 손을 안 대는 거를 감지를 해서 손이 닿았을 때는 열을 끊어주는 전기를 끊어주는. 아까 저기 뭐 무릎 있는 쪽은 100도까지도 올라간다 그랬는데 네. 100도면은 손 딱 닿자마자 아 깜다고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직물 소재를 쓰는 이유가 100도씨 금속 같은 경우는 닿자마자 엄청 뜨거움을 느낄 겁니다.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패브릭 같은 경우는 소재 특성상 나한테 주는 열 에너지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많은 열을 주지도 않습니다. 가죽으로 하면 어때요? 저희가 아무래도 패브릭으로 한 이유가 가죽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서 하고 있는데 가죽도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90에 바닥에 패브릭이 깔리는 거예요 그럼? GV90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최초 적용차에 바닥에 패브릭이 깔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패브릭으로 하면은 기계적 물성 자체가 만족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발로 비비고 하다 보면은 그쵸, 거기는 좀 카펫이 닳고. 깔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형태의 패브릭은 아니고 다른 형태로 적용이 될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GV90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오토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는 뭐 엔진만 개발하고 뭐 전기 모터만 개발하고 뭐 이런 것만 알고 계신데 좀 더 쾌적한 자동차 라이프를 위해서 전반적인 거를 연구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자동차 회사가 뭐 엔진, 변속기, 뭐 이런 파워트레인 요거에만 주로 연구를 했었고 저런 것들은 거의 다 외주 회사들이 이제 공급을 해왔는데 외주 회사들이 이 자동차의 발전 속도를 따라서 다 만들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외주 회사에서는 이거 개발했다가 OEM에서 안 사주면 어떡해요. 이런 것 때문에 외주 회사는 아무래도 의뢰를 받아가지고 개발하는 입장이지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기술 외에도 많은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앞유리에 열선 대신 들어가는 뭐 필름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복사열로 이제 실내를 데우는 이런 거 보셨고 지금 요거는 틴팅 필름이에요. 틴팅 필름인데 이거는 사실 개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여기는 똑같이 지금 양쪽에서 똑같이 열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필름이 적용된 차는 실내 온도가 41.9도고요. 그리고 필름 미부착 차량은 59.3도까지 올라가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여기는 좀 많이 데워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는 지금 그 필름이 안 된 거고 여기는 필름이 돼 있어서 조금 뿌연 느낌이 좀 듭니다. 투명에 가깝긴 한데 필름을 여기다 더 씌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솔라가드라든가 V쿨이라든가 이런 틴팅 필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시광선도 좀 막아서 유리가 좀 검해 보이는 이런 효과 외에 보통 이제 금속 코팅 같은 걸 해서 여러 가지 유해광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이제 그 썬팅 필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개발 중인 나노 쿨링 필름은 어떤 소재인지는 보안이라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소재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노 기술로 비닐막에다가 코팅을 해서 여러 가지 복사광선이 들어오는 거는 막고 그리고 안에 있는 복사열은 방출시키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개발하신 연구원분 제가 이거를 좀 잘 몰라서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이 비닐 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코팅을 하시는 거죠. 코팅은 아니고요. 그러면 증착을 그러면은 이제 도금을 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연결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얇게 뭔가 막을 씌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금속막입니까? 소재는 저희가 아직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소재가 특급 보관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약간 나노 기술 뭐 이런 건데 나노 기술인 거랑 나노 기술 아닌 거랑은 큰 차이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 파장대를 보게 되면은 태양광부터 원적 개선 영역대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 영역대를 모두 다 포함을 하려면은 층들이 굉장히 다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층 형식으로 얇게 제작을 하려면은 각 층이 다 나노 층 두께로밖에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얇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얇아서 층이 많을수록 파장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 기술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비닐에다가 몇 겹에 증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차 지금 문은 안 열리죠? 네, 문은 안 열립니다. 아,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문을 네네. 열어서 이렇게 하면 온도가 바뀌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거 가짜로 이렇게 뭐 42로 그냥 이렇게 북박이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온도계 연결된 거 맞습니까? 여기 온도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차단을 하면 온도가 바뀔까요? 오래 걸리겠지, 바뀌겠죠. 믿겠습니다. 제가 좀 4시간 동안 저걸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나노 쿨링 필름 지금 뭐 파키스탄에서 시범 장착은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직 또 픽스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선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 양산차에서 그냥 옵션으로 선택하는 걸로 아마 보게 되나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션 선택을 하면은 나온 다음에 틴팅을 하는 게 될까요? 아니면은 유리에 아예 그냥 부착이 돼가지고 나오는 형태가 될까요? 두 가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리와 유리 사이에 넣는 것까지도? 네네. 근데 이거는 비닐에 증착하는 거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지 않나요? 뭐 3년, 5년 뭐 내구성이 그렇죠, 있지 않나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들어가면 내구성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들어가면 내구성이 더 증가가 됩니다. 유리가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차의 내구 현황과 거의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네.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연한이 이중 접합률이 사이에 넣으면은 내구 현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차의 내구 현황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네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중 접합 유리 사이에 가시광선을 차단하는 뭐 이런 것들이 수입차들 뭐 이런 데서 좀 네, 있잖아요. 네, 파노라마 네, 루프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뭐 버튼 누르면은 어두워지고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건 현대자동차에서 안 해요? 그것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하고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약간 좀 기술 과시 효과 같은 것들이 이거는 상당히 좀 있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가 그래서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하고 있고. 네, 그것도 그러면 조만간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최초로 적용되는 차는 어떤 차? 아직 그것도 픽스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픽스는 안 됐지만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여러 차종 중에 고급, 중급, 저가형 요 세 영역 중에 어느 정도 영역입니까? 아무래도 신기술이 들어가니까 고급 차종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워낙에 지금 변수가 많아서 그러면은 연구원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차에 최초로 요 기술이 딱 들어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 차량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90 이런 데 들어가면 상당히 좋겠네요. GV90은 네. 바로 내년에 양산 시점 뭐 네. 예정은 돼 있는데. 네, 차종이 GV90은 쉽지는 않을 거고 네. 아, 그렇군요. 바로 내년 시점은 아니고 네, 네, 네. 그 이후 시점이 네.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띠리리 띠리리.
오늘 히트테크데이에 와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쉽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듣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현대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 중인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은 미디어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막 이런 것들 예전에는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얘기를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디어들도 관심이 없고 대중들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연구원들도 미디어들 한번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려면 미디어 트레이닝을 일주일 이상씩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는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무슨 질문 오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부정적인 표현하지 말고 그건 안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통 안 하게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괜히 기자들 불러놓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디어 트레이닝도 다 받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직접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요거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서 약간 정면 돌파 의지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어느 자동차회사도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는 그럴 일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무슨 일 생기거나 뭐 이러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차는 위험해 막 이런 게 그냥 막 확산되고 있고 막 뭐 전기차 공포심 막 이런 거 있는데 괜히 또 전기차 배터리 얘기했다가 거기에 네거티브하게 막 이렇게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다들 이렇게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면 돌파를 조만간 할 거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거든요. 전기차가 모든 자동차가 다 위험하죠. 내연기관차도 위험하고 전기차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지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조만간 연구원분들이 나와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도 조만간 마련될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히트테크데이에서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